우리 이준희 기자와 어제 있었던 헌재 출석 이 현장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자체는 집행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집행의 의사는 없었다. 예.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 1호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예. 국회 활동을 금지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냥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거였지 어떤 뭐 진짜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실제 군인들이 그 국회랑 선관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윤 대통령이 군인들이 국회나 그리고 뭐 국회 이제 청사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뭐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 더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나왔다. 이것도 뭔가 의사가 없었다. 집행에 어떤 의사가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 예. 사실 그러니까 계엄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순이 되는 것이 그러면 계엄을 하는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만약의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뭔가 극복할 그런 대안으로서 계엄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안인지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정작 집행은 소극적으로 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좀 모순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 게다가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관련자들의 연속되는 이 발언들,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이제 이와 관련된 연관된 사람들의 발언이 또 증언이 이어질 텐데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 김용현 전 장관이 그 헌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할 텐데 예. 일단 그 뒤에도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일부 이제 군 간부들이 헌재에 줄줄이 이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헌재 심판은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대질 신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이런 계엄 당시 군 사령관들이 나는 이런 지시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럼 윤 대통령은 나는 그런 지시를 한 하지 적이 않았다고 없다. 예. 진짜 얼굴을 맞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서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야 된다. 포고령 위반이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들었다는 사람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그 공소장에만 보더라도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걸 하나하나 나는 곽종근 사령관의 이 총을 쏴서라도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 말은 이래서 안 했고 뭐 이렇게 부인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또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는 뭐 2번, 3번 뭐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뭐 일단 해라. 이런 얘기도 난 그 얘기를 안 했다. 이게 하나하나 반박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제 이 3차 변론길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핵심이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이 또한 건넨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이런 계엄을 해제한 뒤에 한참 있다가 뭐 언론에서 뭐 봤다.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예. 장관이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당시 서부지법 그 판사가 이걸 물어봤죠. 딱 하나 질문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이거 예산 편성 이거 뭡니까?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아, 내가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제 그때는 자기가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제는 나는 일단 준 적이 없고 그리고 썼다면 김용현 장관이 썼을 텐데 라면서 김 전 장관에게 이제 책임을 약간 떠미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내란죄 공범으로 기소된 이 사람들의 주장만 탄핵하면 됐지만 사실은 어제 이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분명히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참고하라고 하면서 예. 옆에 실무자를 통해서
나한테 자료를 줬다. 예, 최상목 장관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알았습니다만. 분명히 최상목 장관을 보면서 참고하라고 옆에 실무자를 통해서 건넸다는 거예요. 예, 뭐 정신이 없어서 뭐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렇죠. 했습니다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보면 윤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건넸다.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줬는지 누구를 통해서 건넸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윤 대통령이 전달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 자체를 어제 윤 대통령이 부인을 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국회에서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이제 국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던 게 문제가 된 건데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거는 한술 더 떠서 아예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공소장에 비중이 있게 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관계, 특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막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고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금 부인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그중에 첫 번째 계엄 포고령을 집행할 생각 없었다. 그리고 이 내란 혐의의 두 번째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건넨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이 변론길에 참여해서 변론하면서 둘 다 일단은 안 했다라고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사실은 저는 좀 주요 있게 봤던 거는 아까 기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묘하게 사실은 달라졌다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작성을 했는지 그 비상입법 기구에 관련된 쪽지를 전 장관이 작성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 헌재에 와서는 본인이 지시한 바가 없다. 예. 본인이 작성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내란 심판 과정이든 아니면 헌재 재판 과정에서든 재판관들에 대해서 심증 형성에 사실은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본인이 정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생각이 없었고 형식적으로 사실은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비상입법기구라는 걸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수정을 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정도의 포고령이었다면 직접 수정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대통령의 항변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2번 열리는 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 모두 출석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상반된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입장이 이제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일단 한번 짚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 예.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 사건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다. 법원 여러 지금 판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저희가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판사들이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명이 됐다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구속영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사에 나아가지 않거나 혹은 헌재 심판에 나아가지 않아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거의 확정적으로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되거나 예.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출석을 미루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 3차 변론 이 상황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회와 언론은 그야말로 초갑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표현에 나온 배경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마지막에 이제 문형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사실은 변론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만 이제 정리하려고 했더니 이제 윤 대통령이 잠시만요 하면서 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얘기 중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국회랑 언론이 대통령을 넘어서는 초갑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를 만약에 막았다고 해도 문제지만 그 국회나 언론이 초갑이기 때문에 어떤 계엄을 도저히 해제할 수 없었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건 역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이제 국회 만약에 그 계엄 포고령 1호대로 실행이 됐다면 국회 활동은 금지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아무리 초갑인들 이미 활동이 금지되는 그런 포고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활동도 금지가 제한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모순인 것이 그 국회 포고령 1호대로면 국회나 언론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말을 하는 게 자기는 그런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 계엄을 왜 했냐? 부정선거 때문이다. 예. 그런데 또 부정선거를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거냐 그랬더니 부정선거를 그냥 사실 확인 정도 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게 예. 되면 결국 나올 수 있는 질문은 그럼 부정선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 부정선거 단지 그 팩트 확인을 위해서 계엄밖에 방법이 없었나? 이런 또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윤 대통령의 말이 계속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예. 이런 것이 향후 이제 심판에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3차 이 헌재 변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봉하다시피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네네. 부정선거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진행한 일들이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확인 차원이라면 사실은 보통 본인이 지금 집권한 지가 2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사이에 감사원, 국정원을 통해서 부정선거 이슈를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확인을 위해서 사실은 계엄을 하고 군을 투입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뭐 그 앞서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탄핵 계엄을 이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 사정들은 사실은 야당에서 뭐 탄핵을 여러 했다. 그거는 사실 헌법의 질서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유일하게 사실 계엄을 정당화하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정도밖에는 사실은 주장을 할 수 없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은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에 헌재 심판에 이르러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좀 어쨌든 완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또 모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준희 기자,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어제 있었던 3차 헌재 변론 기일과 조금 전에 있었던 오동훈 공수처장 도어 스태핑 관련한 뒷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